오버더탑 코멘트 7월 12일 중국과 이란 그리고 시진핑은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이란 폭격에서 가장 떨고 있는 나라는 사실 이란이 아닌 중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진핑에 관한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은 최근 몇 년간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해왔고 그 결과 이란은 2023년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했고 작년 1월에 브릭스에 가입했습니다. 이란의 브릭스 가입은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과 무역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던 이란이 서방 이외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란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4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입니다. 따라서 브릭스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은 외화 획득과 제재 우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브릭스에 가입한 것은 중국의 중재하에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릭스 국가들은 탈달러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제3의 통화가 유망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 3년 동안 보유하시길 추천을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목표는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시진핑은 이 갈등을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해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지역 갈등은 미국의 관심을 아시아 태평양에서 분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원유 수입량의 약 14%가 이란산입니다. 45%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이 해협의 안정은 중국에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말로는 협박을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습니다. 최근엔 이란에서 중국으로 육로를 통해 기차로 운송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완화한 것도 중국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반미적 이미지 고착화는 외교적으로는 중국에게는 리스크지만 미국은 이번 이란의 폭격으로 여전히 글로벌에서의 강한 영향력을 유지 중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이란을 이용해서 중동 내 입지를 넓히고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킬 전략을 취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만 및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전략 장소에서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즉 중국이 대만을 곧 침공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는 없고 최근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시진핑이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7월 6일에서 7일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푸틴과 함께 불참했습니다. 그는 과거 12년간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 9월 3일에 있을 군대 열병식에 과거처럼 강력한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시진핑이 건강 악화설이 다시 나오고 또 시진핑 와이프의 측근들이 잘리고 있고 시진핑의 외동딸의 사진이 공개됐다는 것은 이미 시진핑은 실권을 잃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과거에 화국봉이 얼굴 마담으로 있고 덩샤오핑이 밑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약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번 시진핑 또한 그런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1인 독재에서 다음에는 여러 명의 엘리트 공산당원들이 함께 결정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뀔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한테는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턱대고 반미를 하거나 할 사람들이 아니고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의 일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만큼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시진핑이 정말 실권을 잃었는지 아니면 트럼프로 인하여 더욱더 시진핑을 중심으로 강하게 뭉치는지는 아직도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괜찮지만 향후에는 BYD나 샤오미나 HSCI에서 이익을 본 분들은 서서히 포지션을 줄이시고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투하세요.